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큰 마음 먹고 다뤄야 하는 주제죠. 바로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네, 정말 큰 산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제목은 들어봤는데 그 첫 구절부터 막막함을 느끼고 그냥 책을 덮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럼요.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도, 또 무의 같은 개념들이 대체 무슨 뜻인지, 음, 그리고 2500년 전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이 철학자의 메시지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더 날카롭게 파고드는지 그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한번 그 거대한 산을 같이 넘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도가 뭔가요? 시작부터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가 본 영상에서도 가장 먼저 던지는 화두가 바로 그 유명한 첫 구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그렇죠. 다오 그 다오, 페이창 다오. 네. 시작부터 이건 말로 설명 못해 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길을 알려준다면서 지도는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런 말처럼 들렸어요. 바로 그 당황스러움이 노자 철학의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입구요? 네, 이것이다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그 무한한 가능성이 한계에 갇혀버린다고 본 거죠. 자료의 설명을 빌리자면 도는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근원적인 원리예요. 근원적인 원리. 네. 혹은 뭐랄까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OS 같은 거요. 아, OS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형체도 소리도 이름도 없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자 어머니, 만물지모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제4장에 나오는 비유가 이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겐데요. 도는 텅 비어있는 그릇과 같다고 해요. 텅 빈 그릇이요? 네. 근데 여기서 비어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죠. 아, 잠재력. 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모든 것을 낳고 길러내지만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고갈되지 않는 그런 에너지의 원천. 그렇군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다고 한 건 이게 신비로운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작은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나 거대하다는 선언인 셈이죠. 아, 운영체제나 마르지 않는 샘물. 비유를 들으니까 감이 좀 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 안에 복잡한 코드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돈은 세상 바탕에 늘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인식하지 못하는 거대한 질서,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형체 없는 형체, 소리 없는 소리라는 표현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라니 생각할수록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위대한 도, 그러니까 자연의 거대한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무위자연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죠. 네, 드디어 나왔네요. 그런데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무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거의 다 그렇게 오해를 하죠. 게으름이나 무기력 이런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위는 행동의 부재, 즉 액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인위적인 행위의 부재예요. 아, 인위적인 행위. 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욕심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걸 의미해요. 물 흐르듯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했던 비유가 바로 제8장의 상선약수. 아, 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네. 물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동그래지잖아요. 그렇죠. 정해 쓴 형태가 없죠. 그리고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낮은 곳을 향해 흐르고요.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다른 것과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는다. 장애물을 만나면 부딪혀 싸우는 대신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바위를 뚫을 때까지 끈기 있게 흐르죠. 아, 이처럼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무위의 진짜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에서는 좀 무책임하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당장 내일이 중요한 발표 마감일인데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철학을 오해 없이 현실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조급해하거나 결과에 억지로 통제하려는 그 인위적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 그 마음. 네, 발표 준비를 예로 들면 밤새우면서 완벽한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태도. 오히려 그렇게 힘을 뺐을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발표도 더 자연스럽게 잘 풀리는 경험 혹시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막 했으면 오히려 꼬이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인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황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그 통나무 비유가 떠오르네요. 자료에서 꾸미지 않은 본래의 상태를 갓 잘라낸 통나무에 비유했잖아요. 네, 박이라고 하죠. 저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딱 가공되지 않은 원목 가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오, 좋은 비유네요. 인위적으로 화려하게 칠하고 장식한 가구보다 나무 본연의 결이 살아있는 가구가 우리한테 더 편안함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노자는 우리 삶도 그런 꾸밈 없는 자연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노자는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 그게 바로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제2장에서 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줄 알지만 이는 추할 뿐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와,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생기는 순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추함이 동시에 생겨나고 사람들은 그 기준을 좇느라 본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인위적인 문명과 제도를 비판하면서 통나무 같은 소박한 본성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한 것이죠. 방금 물처럼 흐르는 삶, 즉 무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약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노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부드러움과 약함 속에 진짜 강함이 있다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네,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는 역설의 지혜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자 철학의 정수가 바로 그 역설이죠. 대표적인 것이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유약승 강강. 유약승 감각?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부드럽지만 죽으면 딱딱하게 굳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유연하지만 죽은 가지는 쉽게 부러지죠. 그러네요. 제22장에서는 구부러져야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센 바람에 뻣뻣하게 서 있는 거목은 부러지기 쉽지만 유연하게 휘는 갈대는 살아남는 것처럼요. 와, 이건 비단 자연의 원리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보다 오히려 상대방 의견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좀 흐름에 맡겼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존재감이 드러나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기에 오히려 그 공을 인정받는다는 구절들도 다 같은 맥락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사상은 개인의 처세수를 넘어서 이상적인 정치 철학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정치 철학으로요? 네, 제17장에 따르면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저 저 위에 누가 있긴 있구나 정도로만 아는 지도자라고 해요. 그냥 존재만 아는 지도자. 네, 그 다음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 그 다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 최악은 백성들에게 경멸받는 지도자라고 하죠.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SNS 활동도 전혀 안 하고 인터뷰도 안 해서 저 사람 지금 일하고 있나 싶은데 하하, 그렇죠. 사실은 나라가 너무 평화롭게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상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신선한 관점이죠? 네. 끊임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리더가 유능해 보이지만 노자의 관점에서는 그 자체가 불필요한 인위적 행위, 즉 유의인 거예요. 지도자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무의로 다스릴 때 백성들은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자연스럽게 꾸려가면서 천하가 저절로 안정된다는 겁니다. 강압적인 법과 제도가 아니라. 네. 지도자 스스로가 도의 흐름에 따름으로써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아주 높은 차원의 통치 철학이죠. 이 고전이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명과 지식 또 욕망에 대한 노자의 경고는 마치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 같았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현대사회의 욕망 구조와 노자의 비판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12장을 보면 화려한 5가지 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아름다운 5가지 소리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끊임없이 쏟아지는 외부의 감각적인 자극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 마비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아주 통렬한 지적이죠. 와. 스마트폰만 켜면 쏟아지는 쇼폼 컨텐츠,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사고 싶게 만드는 광고의 홍수.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현대판 오색과 오음이 아닐까 싶어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랑 정확히 겹쳐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눈에 즐겁게 하는 외적인 것, 위목보다 배를 채우는 것, 즉 위복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배를 채우는 것. 네, 이게 단순히 식욕을 채우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 자신의 내면을 충실하게 채우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보 과잉과 과시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뭘 보고 뭘 걸러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네요. 네. 지식에 대한 관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학문을 하면 알미 날마다 늘어나지만 돌을 닦으면 날마다 줄어든다. 위악일익 위도일손. 이 구절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성공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더하기의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노자는 반대로 덜어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채움의 철학과 비움의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채움과 비움. 학문은 외부의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과정이죠. 반면에 돌을 닦는 것은 내 안에 불필요한 욕심, 편견, 고정관념, 인위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아,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결국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의 경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경고죠. 정보는 많이 알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함께 오르면서 말로는 규정할 수 없는 우주의 근원 도, 네. 억지로 행하지 않는 물과 같은 삶의 방식 무의, 그리고 약함 속에 강함이 있고 비움 속에 채움이 있다는 역설의 지혜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 가르침들이 단순히 동양의 신비로운 철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경쟁과 속도에 지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진짜로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첨부한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도덕경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서인 동시에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실천적인 삶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네, 자료에서 인위적인 예법과 도덕, 질서를 통해 이상사회를 구현하려 했던 유가와는 달리 노자는 그 모든 인위적인 틀 자체를 비워냄으로써 근원적인 조화를 찾으려 했다. 이렇게 비교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비교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나은 나를 증명해야 한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만약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덜어내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덜어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까요?